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의 김태형입니다. 저는 이제 시대인재랑 다원교육에서 이제 수업하고 있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모의 평가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6월 모의 평가가 간 의미는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고3이 이제 N수생이랑 비교해서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이제 모의 평가는 모의 평가일 뿐이지 이게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못 본다고 해서 이제 뭐 대학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결국 수능 때만 잘 보면 되는 거라서, 이제 지금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잘 메꿔서 수능 때만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수능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수능을 잘 보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부족한 부분만 파악해서 보완하면 되고, 그 올해 6월 모의 평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원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작년에 수능을 쉽게 내겠다. 그래서 이 모의 평가에서도 이제 별다른 어려운 문제 없이, 그래서 이제 신유형이 없이 그냥 기존 문항을 변형해서 출제해서 이제 1등급 컷이 48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문제가 쉽다 보니까 실수에 의해서 이제 등급이 갈린 거지, 이제 뭐 어려워서 못 풀어서가 아니라 실수 싸움에서 이번엔 갈린 거고, 근데 이제 단 수능에서는 반드시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의 평가보다는 아마 이제 두 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상승해서, 이제 보통 이제 4페이지 17번이랑 19번 이 두 문제가 난이도가 상승해서 아마 이제 거기서 변별력이 생겨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45점 아니면은 47점에서 이제 1등급 컷이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해서 지금 보면 이제 N수생들이 많이 유입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의대 학생들이 휴학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 의대 아닌 학생들도 그냥 휴학하는 김에 수능이나 보자 해서 이제 상위권이 들어오는 반면에, 이제 사탐런으로 인해서 이제 아래 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표본이 전체적으로 상승해서 상위권 경쟁이 치열한데, 상위권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50점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등급이 아니라 50점을 어떻게 해야지 맞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반복이거든요. 키워드는. 네. 그래서 이제 비유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거라서 반드시 개념 교재를 회독하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얘를 이제 교재에 단권화시켜서 이제 그 교재를 반복해서 수능 때까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너희가 만약에 어떠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면은 마치 남한테 강의를 한다고 준비를 해서, 이제 남한테 강의를 하려면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교재를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유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교재를 반복해서 보고, 이제 유전은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대치동 트렌드가 컨텐츠 쪽으로 넘어가면서 컨텐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많은 컨텐츠를 내가 못 풀면은 수능 때 내가 안 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조급함 때문에 막 양치기만 하는데, 수능은 단 한 번도 학생들이 본 적이 없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해설지나 뭐 강의를 보기 전에 자신의 풀이를 복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를 비교해 봐야지, 본인의 풀이를 풀고 나서 그냥 해설지랑 단순히 비교하면 절대로 실력이 향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풀이를 먼저 복기하고 반복해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이제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이한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17번, 19번 딱 두 문제만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이제 준킬러가 다섯 문제고,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보통 이제 45점에서 47점이고,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그 킬러 문항이 세 문제로 이제 늘어나서, 근데 어려울수록 아이러니하게 고3 학생들이 점수 따기 쉽습니다. 왜? N수생도 이 문제를 못 풀어서 이 세 문제를 못 풀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문제 못 풀고 나머지 17문제 다 맞추고, 그러니까 세 문제는 그냥 한 번으로만 찍어도 100분이 한 98%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고3은 이제 수능이 어려우면 좋고, 이제 N수생은 이제 수능이 쉬우면은 50점 받기가 쉬우니까,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킬러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이제 유전에서 이제 사람의 유전이랑 사람의 유전병, 여기서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1등급이랑 만점을 결정하는 거는 얘보다도 무조건 비유전에서 얘를 정확하고 빨리 풀어서 시간 확보를 해야지, 여기서 시간 확보를 못하면은
아무리 강사라도 시간이 없으면 절대 이 문제를 다 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막 이 단원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부터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확보를 해야지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왜 생명과학 성적이 안 나오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들이 이제 생명과학을 단순 암기해서 이제 암기 과목을 생각해서 이제 단순 암기하는데 이게 2022학년도 수능 15번에 나온 문제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닷가에 들어가면은 한 30분 정도 있으면은 제가 체온이 떨어지겠죠. 저체온증도 걸리겠죠. 근데 아이들은 어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내 체온이 상승한다고 단순 암기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정답률이 49%가 나왔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재정에서 이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몸의 어떠한 부분인데 여기다가 온도를 낮게 저온 자극을 가하면은 당연히 이 자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아이들은 이게 온도가 증가한다고 단순 암기해서 여전히 기출에서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보시면은 이제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개념을 올바르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네. 근데 계속해서 체온이 낮아지면은 우리 몸이 위험하니까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물의 온도로 인해서 정상 체온까지는 증가하지 못하고 36.5도보다 체온이 낮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개념을 단순 암기한 학생은 딱 결과만 암기해서 체온보다 낮은 자극을 가한다. 그럼 체온이 증가한다 해서 이렇게 틀리게 됩니다. 이거는 생명과학 원을 공부를 안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고 이제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이제 양치기를 하는데 이제 반복 학습이 없이 문제를 달랑 한 번 풀고 그냥 답만 맞추고 해설지 쑥 보고 그리고 넘어가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어차피 내가 비슷한 문제만 계속 주구장창 푸니까 어차피 뭐 반복해서 풀 필요 있어?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 2022학년 수능 19번의 정답률이 22%에서 DNA 상대량을 더한 값 해서 이게 비슷한 문제가 그 다음 수능에 나왔는데 심지어 이 문제보다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답률이 낮습니다. 실제 이제 현장에서도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줘도 대략 10%만 풀 수 있지 나머지 90%들은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조차 다시 풀려고 하면은 못 풉니다. 그럼 똑같은 문제를 줬을 때도 풀지 못하는 학생이 만약에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서 풀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반복해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수능 10일 전에 그러니까 아무 문제나 주더라도 자유자재로 풀 수 있으면 성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만점 받는 방법은 지금까지 말했듯이 반드시 개념은 원리를 이해하고 틀린 문제는 비유저는 절대로 반복해서 풀 필요 없이 그냥 틀린 선지만 교재에다 단권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푸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요즘 이제 해설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애들이 이제 해설지에 의존하는데 이 해설지도 대학생 애들이 쓰는 거라서 지금 제가 보면은 한 대략 50% 이상이 해설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시대인지 컨텐츠조차도. 그래서 아이들이 해설지에 의존하면은 이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설지는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문제를 풀고 나서 마치 본인이 강사라고 생각해서 풀이를 복기해서 남들 앞에서 내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풀이를 한다. 그런 마인드로 해서 복기하고 반복해서 풀고 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풀이랑 비교해서 이제 사고 흐름을 맞춰가야지 수능장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저랑 똑같은 사고로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틀린 문항, 그다음에 시간 내 못 푼 문항, 풀이가 안 좋은 문항들은 다시 풀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한 3, 4일 뒤 해서 다시 풀어보고 또 안 풀리면 또 반복해서 풀어보고 해서 그렇게 공부하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과 만점을 위한 학습 전략이 약간 다른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개념형 13문제는 얘는 양치기도 됩니다. 개념이라서. 그래서 양치기 하고 나서 반드시 단권화시키고 개념수를 회독하고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그냥 킬러는
많이 공부할 필요 없이 무조건 준킬러에서 다 맞추도록 얘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이제 1등급 맞기 위해서는 이제 킬러 같은 경우는 굳이 세 문제를 다 풀 필요 없이 그냥 한 문제는 버리고 나머지 두 문제만 맞춰도 47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수업 시간에 푸는 내용만이라도 본인이 스스로 반복해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공부하면 되고 이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개념 준킬러는 무조건 빨리 풀도록 하고 이제 킬러에서 만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반복해서 네, 공부하면은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은 제가 아마 그 전국에 있는 생명과학 원 중에 제가 암기를 제일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리 학습을 통해서 불필요한 암기를 지향해서 공부량을 확 줄일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평권의 문제를 보면은 이제 기출문제 변형이기 때문에 평권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이제 간결하고 항상 일관되게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사고를 이제 연습시키는 훈련을 하지 뭐 스킬 이런 건 전 별로 안 가르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 반복 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제 콘텐츠에서 이제 누적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이제 여름 방학이랑 이제 여름 방학 이후 해서 이제 공부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제 여름 방학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엔제를 통해서 일단은 문제풀이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30분 동안 20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 그런 시간 관리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실력을 완성시켜서 이제 나머지 이제 학기가 개강하면은 나머지 10주 동안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이 부족한 약점만 파악해서 그 약점이 절대 수능에서 틀리지 않도록 보완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날 가지고 가서 잠깐 볼 수 있는 본인만의 약점 노트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공부하면은 네,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텐츠는 이제 시대인지 컨텐츠가 이제 아무래도 거의 유전에만 몰빵돼서 컨텐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보통 유전만 공부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1등급 만점은 반드시 비유전 얘를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돼서 이제 제 컨텐츠는 이제 그 파이널 4차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비유전에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고 이제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이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반영해서 이제 올해 수능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제공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7번, 19번은 저 주간제 이제 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시대인지 컨텐츠랑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밸런스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제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양치기가 만약에 성공한다 하면은 무조건 N수생들이 유리할 텐데 시대인재 재종에서도 이제 1등급을 받는 비율이 N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시대인재 컨텐츠를 다 소화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상담을 오면은 이제 성적이 안 나온다. 대부분 학생들이 컨텐츠는 다 풀었는데 반복하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면 너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 주면 풀 수 있어 하면은 아니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최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줬던 문제 다 풀 수 있고 제가 애들한테 문제 많이 풀 필요 없이 반복해서 하면 된다 하면은 애들이 진짜로 그렇게 공부하니까 일주일에 3시간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네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3시간은 너무 적고 이제 한 6시간은 이제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탐은 아무래도 이제 국어랑 수학에 비해서 점수가 올리기 쉽고 국어랑 수학이 점수가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지 과탐에 많이 할애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탐은 효율적으로 점수를 받고 싶으면은 네, 반복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내가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해서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면은 수능 다음날 찾아오면 제가 비유전에서 실수하지 않는 이상 해서 너희가 풀었던 문제 그냥 아무거나 3주 전에 있던 문제 아무거나 줬는데 다시 풀 수 있다.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왔다. 제가 이제 등록금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네, 반복이고 그럼 양치기를 이제 강조한 사람한테 가서 만약에 내가 당신 말대로 양치기를 해서 성적이 안 나면 책임질 수 있냐 하면은 분명 이럴 겁니다. 너가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지능 문제다. 그런데 절대로 지능의 문제에 의해서는 수능을 못 보는 경우는 요즘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꼭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믿고 맡겨 주시면은 아이들이 반복해서 절대로 이제 본인들이 공부했던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면은 절대 틀리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